아침 식탁 앞에서 망설이던 68세 박 여사님. 오늘은 그냥 물만 마셔볼까요? 낮 12시까지 미루고 첫 끼를 열었더니 신기하게 오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진 스티븐스의 딜레이, 돈트 디나이는 거부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지금은 공복을 지키고 창이 열리면 즐겁게 먹는 것. 단 하루, 한 모금에서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그 반전을 함께 경험해 보시겠어요? 무릎이 쑤셔서 걷기도 힘든데 살은 안 빠지고 70세 김 선생님은 공복 혈당 118 복부 비만, 밤마다 속쓰림을 겪었습니다. 운동을 늘려도 피곤만 쌓였죠. 그러다 먹는 시간을 바꾸라는 말을 듣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라니.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주 배고픔 파도는 왔지만 해낼 때마다 작은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진 스티븐스의 딜레이, 돈트 디나이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의 기술로 풀어냅니다. 공복엔 깨끗이, 식사창엔 만족하게, 칼로리 계산 대신 몸의 신호를 믿는 법을 알려주죠. 시니어에게 중요한 약 복용 질환별주의도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의 핵심을 시니어 눈높이로, 실제 하루 속 사례로 촘촘히 담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먹는 시간을 창으로 묶고 창 밖에서는 공복을 깨끗이 지키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영원히 금지하지 않고 나중에로 미룹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하고 지속됩니다. 창은 16, 8처럼 개인에 맞게 정합니다. 목표는 인슐린을 쉬게 해 지방 연소와 염증 완화를 돕는 것.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법입니다. 공복엔 물, 블랙커피, 무첨가 차만 허용합니다. 단맛향, 우유 거품, 비타민 맛도 인슐린을 건드릴 수 있어 배고픔을 키웁니다. 깔끔한 공복은 뇌의 식욕 신호를 재설정해 식욕 교정을 돕습니다. 이 규칙 하나가 성공과 좌절을 가릅니다. 커피에 우유 한 방울. 아쉽지만 창이 열리고 나서 즐겨보세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려 바빠집니다. 잦은 간식은 인슐린을 계속 높여 지방 연소 스위치를 끕니다. 공복 시간은 인슐린의 휴가입니다. 이때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쓰고 붓기와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먹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언제가 문제를 풀어줍니다. 처음엔 배고픔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고 5분만 산책해 보세요. 대부분 고비가 지나갑니다. 김 선생님은 오전 10시에 큰 파도를 느꼈지만 창을 낮 1시로 정해 물 한 컵과 창밖 보기로 넘겼습니다. 3번 넘기니 4번째는 훨씬 작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엔 과자 봉지를 끝까지 비웠는데 이제는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공복을 지키며 뇌의 포만 신호가 또렷해진 결과입니다. 박 여사님은 소불고기를 한 접시 먹고 그대로 만족했죠. 덜어 먹기가 아니라 충분해서 멈춤이 됩니다. 이것이 식욕 교정입니다.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처음엔 12시 12분로 시작해 14시 10분, 16, 8로 늘려도 충분합니다. 약 복용, 가족 식사, 모임 시간을 고려해 나만의 창을 정하세요. 김 선생님은 점심 12시에서 저녁 6시 창을 선택했습니다. 걸을 시간, 약 시간, 잠 시간을 달력에 함께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루 한 끼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16, 8만으로도 혈당 변동이 잦은 간식을 줄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주 5일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박 여사님은 주말엔 손주와 점심을 먹어 14시 10분으로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유연함이 오래 가게 합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신다면 시작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은 장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복 중 어지럼이 지속되면 멈추고 휴식하세요. 초반엔 물과 따뜻한 차를 충분히, 안전이 먼저입니다. 건강은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첫 주는 훈련입니다. 아침 루틴만 바꿔도 좋아요. 일어나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블랙커피 한 잔. 배고픔이 오면 창문 열고 깊은 호흡을 6번. 박 여사님은 오전엔 가벼운 집안일로 손을 바쁘게 했습니다.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완주하는 것. 저녁엔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둘째 주, 오후 졸음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슐린 롤러코스터가 잦아들기 때문이죠. 김 선생님은 점심 후 2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뒤척이던 습관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단, 너무 무리한 운동은 피로를 키울 수 있어요. 가볍게,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셋째 주엔 가끔 어지럼이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을 늘리고 소금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에 타 마시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박 여사님은 점심 전 국물 한 숟갈로 편안하게 창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넷째 주가 되면 먹어도 또 먹고 싶던 자극이 줄어듭니다. 식욕 교정의 신호죠. 과자는 맛만 보고 내려놓을 수 있고 고기와 채소, 단백질을 먼저 찾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밥 반 공기로 충분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숫자보다 느낌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첫 끼는 부드럽게, 단백질과 지방을 조금 포함해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샐러드 플러스 달걀, 미소국 플러스 생선, 한 토막처럼요. 바로 달달한 빵으로 시작하면 졸음과 폭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달콤한 건 식사 끝에 조금. 박 여사님은 삶은 달걀과 두부조림으로 문을 열고 과일은 후식으로 맛만 보았습니다. 근감소를 막으려면 식사창에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매끼 체중 1kg당 1에서 1.2g 범위를 하루에 나눠서 혹은 식사창에 집중해 섭취하세요. 닭 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가 좋습니다. 김 선생님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를 추가해 근력이 안정됐습니다. 공복에 무리한 근력은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창 가까이에 가벼운 저항 운동, 의자 스쿼트 10회, 벽밀기 10회부터 시작하세요. 매끼 뒤 10에서 15분, 천천히 걷기는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하면 근력이 붙고 균형감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변화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붓기 감소, 허리띠 한 칸, 아침 얼굴 윤곽, 무릎 통증 완화, 숙면, 소화 편안함. 이걸 비체중 성과라 부릅니다. 김 선생님은 체중은 1kg만 줄었지만 허리가 3cm 들어갔습니다. 기록해두면 멈칫하는 날에 힘이 됩니다. 체중은 수분, 염분, 호흡까지 영향을 받아 오르내립니다. 하루 수치에 실망하지 말고 주간 평균이나 추세를 보세요. 박 여사님은 3일 오르고 4일 내려 결국 한 주에 0.7kg 감소했습니다. 물결 속에서도 방향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창을 그날만 옮기면 됩니다. 점심 모임이면 창을 10일에서 17시로, 저녁 모임이면 15에서 21시로. 모임 전후엔 공복을 깨끗이 지키고 식사 중엔 즐겁게 드세요. 미루지 못한 날이 생겨도 다음 날 다시 미루면 됩니다. 여행은 늘 먹는 게 많죠. 괜찮습니다. 호텔 조식 대신 늦은 브런치로 창을 열고 현지 음식을 천천히 즐기세요. 이동 날엔 생수병을 챙겨 공복을 유지하면 피로가 덜합니다. 돌아오면 평소 창으로 복귀. 유연함이 지속성을 만듭니다. 과자를 실컷 먹은 날 괜찮습니다. 죄책감 대신 클린 리셋. 다음 공복 시간만 깨끗이 지키면 됩니다. 진 스티븐스가 강조하는 건 완벽이 아니라 다음 선택입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에 과자를 먹었지만 다음날 물 블랙커피로 차분히 리셋하며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달달한 게 떠오르면 적어두고 창 열릴 때 먹자고 미룹니다. 대부분 창이 열리면 강도는 줄어있고 한두 입으로 만족합니다. 갈망을 싸우지 말고 약속으로 바꾸세요. 김 선생님은 밤 9시에 떠오른 빵을 다음날 점심 후 반 조각으로 충분히 즐겼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큰일 난다는 말,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몸이 깨어나며 코르티솔이 자연히 올라 에너지를 씁니다. 억지로 먹기보다 배고픔 신호를 기다려도 됩니다.
단 저혈당 위험군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박 여사님은 아침을 미루자 속쓰림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세포 청소인 오토퍼지가 활발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에서 가능한 공복을 통해 대사 건강을 돕는 것. 16, 8, 19, 5 같은 현실적인 창으로도 충분한 이득이 옵니다. 몇 주가 지나면 트리글리세라이드, 공복, 혈당, 허리둘레에서 변화가 관찰됩니다. 김 선생님은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3으로 허리가 3cm 줄었습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 과정은 한 끼를 미루는 선택의 반복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수치를 바꿉니다. 인슐린 설폰 요소제 등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창 설정을 상의하세요. 저혈당 증상, 식은땀, 떨림, 어지럼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한 미루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뇨제, 일부 혈압약은 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어지럼이 잦으면 창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약은 의료진 지시에 맞게 복용하되 필요하면 식사창에 맞춰 타이밍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밤늦은 간식을 줄이면 소화기가 쉬고 수면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합니다. 박 여사님은 새벽 깨는 횟수가 줄고 꿈도 덜 섞였습니다. 반대로 늦은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니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잠은 회복의 시간, 공복은 수면의 친구입니다. 심심함, 외로움, 스트레스는 종종 배고픔으로 위장합니다. 그럴 땐 물 한 잔 뒤 정말 배고픈가요? 스스로 묻습니다. 답이 감정이라면 산책, 통화, 일기 쓰기로 돌려보세요. 김 선생님은 저녁 뉴스 대신 라디오 음악을 틀어 야식 습관을 끊었습니다. 무설탕이라 적힌 음료, 향만 있는 차도 뇌는 단맛을 예상하며 인슐린에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공복된 향 감미료 우유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진짜 깔끔한 공복이 2주만 이어져도 배고픔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초반 피로 두통은 수분과 미네랄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필요시 의료진과 상의해 미네랄 보충을 고려하세요. 단, 첨가 맛이 있는 제품은 공복을 깰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간단하게는 국물 한 숟갈로 창을 열어도 좋습니다. 식사창에서 수분과 채소,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 충분한 지방을 챙기세요. 걷기와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런 섬유질 과다는 오히려 더부룩할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창에서 따뜻한 물 한 컵과 김치를 추가해 편안해졌습니다. 공복이 길어지며 위산 역류가 심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창을 조금 앞당기거나 첫 끼를 더 작고 부드럽게 하세요. 취침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베개를 약간 높이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갱년기 이후엔 수면 기분 변화가 공복 적응에 영향을 줍니다. 창을 너무 극단으로 몰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범위에서 조절하세요. 따뜻한 차, 낮, 햇빛, 가벼운 근력 운동이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로가 원칙입니다. 음주는 식욕을 자극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천천히 잔수를 정해두세요. 공복의 술은 피하고 창이 열렸을 때 적당히 즐기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날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창을 깨끗이 지키며 리셋하세요. 강도가 있는 운동은 창 열기 직전 또는 창 안에 두면 회복이 좋습니다. 공복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은 언제든 환영이죠. 김 선생님은 점심 직전 15분 탄력 밴드 운동을 하고 첫 끼로 단백질을 챙겨 회복했습니다. 축제의 시간엔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은 창을 넓히거나 다음날 공복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균형을 맞추세요. 중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리듬 복귀입니다. 진 스티븐스의 원칙은 늘 같습니다. 미루고 창에선 부정하지 않기. 창을 열 땐 작은 의식을 만들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물 한 컵, 감사 한 줄, 첫 숟가락은 단백질. 닫을 땐 치약질, 따뜻한 차로 마무리. 이 의식이 더 먹을까? 순간을 지켜줍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 양치와 티 한 잔으로 부엌문을 닫습니다.
식사창이 끝나면 부엌을 시각적으로 닫으세요. 싱크를 비우고 불을 끄고 과자는 높은 선반에. 눈앞에 없으면 손이 덜 갑니다. 김 선생님은 과자를 밀폐 용기에 넣어 안 보이는 찬장으로 옮겼습니다. 환경이 의지를 돕습니다. 체중이 멈춘 기간에도 몸은 재구성 중일 수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근육이 늘고 내장 지방이 줄면 체중은 그대로라도 허리가 줄 수 있습니다. 사진 허리둘레 에너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창을 무리하게 좁히기보다 잠 스트레스를 먼저 챙깁니다. 3달째 김 선생님의 무릎 통증이 덜해져 평지를 40분 걷습니다. 체중은 4kg 감소, 허리 6cm 감소. 점심 저녁 19, 오창, 첫 끼 단백질 우선, 매 끼 후 15분 걷기가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일요일 산책이 기다려져요. 박 여사님은 늦은 야식을 끊자 속쓰림과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16, 8로 시작해 18, 6으로 저녁 7시 이전 식사 마감. 첫 끼는 달걀 두부, 끝엔 과일 한 조각으로 만족. 밤이 조용해지니 다음날이 가벼워요. 수면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74세 최 씨, 공복 혈당 126에서 시작. 의료진과 상의 후 14시 10분부터 16, 8로 적응. 약 타이밍은 식사창에 맞춤. 한 달 뒤 공복 108의 원 씨는 추세가 개선. 그는 말합니다. 한 끼를 미루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알람을 아침 대신 점심으로 옮기고 부엌에 물병을 놓습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차는 무첨가로. 첫 끼 시간만 정해보세요. 달력에 창 8끼 시간을 적고 가족에게 새 루틴을 알려 응원을 받습니다. 시작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공복, 물 블랙커피 무첨가 차, 감미료향 우유 NO 배고픔, 물 5분 걷기, 호흡 6번, 어지럼 휴식, 물, 필요시 상담, 창 첫 숟가락 단백질, 끝은 단맛 조금, 닫기, 양치, 따뜻한 차, 내일 다시 미루기. 이 간단한 체크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예시, 1달걀 2개, 채소, 두부. 예시, 2 생선구이, 미소국, 김치. 예시, 3 닭다리살, 올리브유 샐러드. 후식은 과일 한 조각이나 다크 초콜릿 한 칸. 단순하고 만족스럽게. 포만을 느끼면 멈춰도 좋습니다. 1에서 2일, 12시 12분로 적응. 3에서 5일, 14시 10분으로 첫 끼 단백질 우선. 6에서 7일, 16, 8 도전. 매일 저녁 부엌 닦기 의식. 주 2회 15분 근력, 주 5일 20분 걷기. 무리하지 말고 실패해도 다음날 리셋. 한 주면 몸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딜레이, 돈트 디나이는 한 끼를 미루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공복은 깔끔하게, 식사창은 만족스럽게. 내일 점심에 창을 여는 것부터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우리 다음 창에서 만나요.